안녕하세요. 5학년 정보 오세웅 선생님입니다.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먼저 지난 시간에 다운로드 받은 구글 크롬 다들 아시죠? 구글 크롬으로 먼저 들어간 다음에 선생님은 이미 로그인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가입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들기에서 작품 만들기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메뉴 구성도 좀 알아보고 그리고 엔트리를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대화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는 화면에서 맨 위쪽 여기가 바로 상단 메뉴고요. 그리고 여기가 실행 화면 그리고 여기가 오브젝트 목록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이쪽은 블럭 꾸러미 그리고 여기가 블럭 조립소라고 하는 곳입니다. 상단 메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상단 메뉴에서 이 부분, 이 엔트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맨 처음 화면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프로젝트 이름을 바꿀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이 부분은 코딩 스타일을 바꾸는 곳인데 우리는 쓰진 않을 거라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 여기서는 새로 만들기, 새롭게 아예 다시 만든다거나 그 다음에 온라인에서 작품을 불러온다거나 아니면 오프라인에 있는 그러니까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작품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서는 저장하기. 이 저장하기는 말 그대로 온라인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USB라든가 뭐 다른 데다가 저장할 필요 없이 로그인한 이 아이디에다가 저장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복사본으로 저장하기는 다른 사람의 프로젝트를 내 프로젝트로 다시 저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내 컴퓨터에 저장하기는 말 그대로 자신의 컴퓨터에다가 파일로 저장을 하게 돼요. 이 파일로 저장한 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 보내거나 뭐 메일로 보낼 수도 있고요. 그것들 어떻게 여기서처럼 오프라인 작품 불러오기로 다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도움말인데 뭐 크게 저희가 사용할 건 아니고 여기도 인쇄 그런 부분이라서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 이 부분은 생각보다 중요해요. 여기가 바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하다가 잘못했다 그러면 되돌려야 되겠죠. 그때 누르는 단추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되돌리는 게 아니라 다시 재실행을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다가 한 방에 뭐 지우거나 그럴 수가 있어요. 그때 유용한 아이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실행 화면으로 한번 와보도록 할게요. 실행 화면은 생각보다 내용이 많으니까 잘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이렇게 움직이면 여기 있는 숫자가 변하는 게 보이시나요? 네, 이게 바로 좌표라는 겁니다. 좌표는 X 값과 Y 값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격자 문을 눌러보면 약간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여기 이 가로선이 X 좌표고요. 여기 세로선이 Y 좌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X 좌표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값이 커지고요.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작아지는데 작아지다 못해 마이너스 값을 가지게 돼요. 네. 그리고 마찬가지 y 값은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값이 커지고요. 밑으로 가면 갈수록 값이 작아진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이런 화면인데 이거는 나중에 실행 화면의 속도를 조절하는 칸이에요.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들을 지난 시간에 쌤이 얘기했지만 오브젝트라고 합니다. 오브젝트는 계속해서 쓸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확실하게 알아두면 좋겠죠. 오브젝트라는 거는 명령어를 통해 움직일 수 있는 캐릭터, 사물, 글상자, 배경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플러스가 있는데 이 플러스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캐릭터라든가 그리고 뭐 물건들
그리고 배경 화면까지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네. 여러 가지 이런 오브젝트들을 관리할 수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이 단추는 나중에 블럭을 조립을 한 다음에 실행하는 단추입니다. 네, 그리고 오브젝트들은 이런 식으로 박스 형태의 뭔가 점 같은 것들이 많이 생겼죠. 네, 이것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크기를 크게 한다거나 작게 할 수 있고요. 이 부분을 이용해서 방향점인데 방향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회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동 방향 화살표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동 방향대로 얼마 이동해라 할 때 그 이동 방향을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이 점도 움직이는데요. 이거는 중심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유용하게 활용할 일이 있으니까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밑을 보면 이제 오브젝트 목록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내가 쓴 오브젝트들이 모두 여기 있어요. 그래서 오브젝트 정보들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엔트리봇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이름을 바꿔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름도 바꿔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오브젝트의 좌표, 크기, 뭐 방향이라든가 이동 방향 같은 것도 알 수가 있고 회전 방식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들은 또 같이 하다가 차차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가 블럭 꾸러미인데 블럭 꾸러미는 여러분들이 다들 한번 눌러봤나요? 어떤 기능이 있는지는 꼭 한 번씩 눌러봐야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최근에 업데이트가 꽤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 데이터 분석이라든가 뭐 인공지능 그리고 확장 그리고 밑에 있는 하드웨어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생겼는데 이 중에 인공지능과 데이터 분석이 최근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AI 블록을 불러오게 되면 이렇게 번역이라든가 비디오 감지, 뭐 오디오 감지, 그리고 읽어주기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아주 재미있게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네. 넘어가서 오른쪽에 블록 조립소가 있습니다. 블록 조립소는 말 그대로 여기에 블록 꾸러미에 있던 블록들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조립을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럼 간단하게 한번 선생님과 엔트리를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움직임이라는 블록 꾸러미로 가셔서 보라색이죠. 네, 이동과 관련된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동 방향으로 10만큼 움직이기 그리고 뭐 X 좌표를 10만큼 바꾸기 그리고 2초 동안 X, Y만큼 움직이기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X 위치로 움직이기 그리고 몇 초 동안 X, Y 위치로 이동하기 이런 식으로 뭐 회전하기도 있고요. 방향도 바꾸는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움직이기는 대표적으로 이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한번 다 한 번씩 여러분들이 사용해 보시면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대표적으로 한번 선생님이 써보면 이동 방향으로 50만큼 움직이기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아주 금방 움직이는데요. 아까 우리가 했던 이 이동 방향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바꾸시면 이렇게 이동 방향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동 방향이 아니라 X 좌표로 또는 Y 좌표로 움직이기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X 100 위치로 이동하기 라고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런 식으로 순간 이동하듯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몇 초 동안 어떤 위치로 이동하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시간 동안 특정 위치로 이 엔트리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움직이기는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흐름에서 계속 반복하기나 몇 번 반복하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반복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X좌표로 10만큼 바꾸기를 10번 반복하면 총 몇 칸을 움직이게 되겠죠? 10만큼 10번이니까 100만큼 움직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아까 이거 하나만 쓴 거랑은 다르게 움직이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X좌표를 10만큼 바꾸기만 하면 이렇게 조금 움직이는데요. 이거를 이런 반복하기 안에다가 넣어주시면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보이는 거죠. 네. 이렇게 간단하게 움직일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말하는 것을 한번 대화를 할 수 있게끔 말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캐릭터, 오브젝트를 하나 더 추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오브젝트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오브젝트들을 한번 추가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강아지를 추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강아지를 추가를 해보았고요. 강아지에 이런 사각 테두리가 생기게 하면 강아지에 대한 코딩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엔트리를 누르면 이렇게 엔트리로 또 사각형이 박스가 생기는데 이럴 때는 엔트리만 코딩을 하게 됩니다. 가끔씩 실수를 하는 부분이 여기 엔트리에다가 코딩을 이렇게 막 해놓고는 왜 강아지가 안 움직이지? 라고 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확인을 하면서 코딩을 하기 바랍니다. 먼저 선생님이 엔트리 복가 그리고 강아지가 인사 정도 하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생김새에 가시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블럭들이 있습니다. 여기 안녕을 몇 초 동안 말하기가 있고 안녕을 말하기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 메뉴에 있는 이것을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안녕 강아지야를 2초만 말을 할 수 있게끔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한번 해보시면 안녕 강아지야 잘 되죠? 2초만 실행을 하고 바로 없어지는 것도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강아지로 가서 한번 코딩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또 이제 뭘 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이게 지금은 몇 개 안 되니까 괜찮은데요. 나중에 혹시 블럭이 많아지면 이거를 다 새롭게 하는 게 귀찮습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하느냐? 여기 엔트리 봇에 가서 아까 했던 이 블럭들을 맨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보세요. 그럼 이렇게 메뉴가 나오는데 이때 코드 복사를 누릅니다. 그런 다음에 강아지로 가서 마우스 오른쪽을 다시 누르고 붙여넣기를 하면 짜잔 이렇게 본인이 복사했던 블럭을 붙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좀 더 바꾸면 되겠죠. 이제 안녕 강아지야 라는 말을 들었으니까 안녕 엔트리 봇사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실행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말을 한 게 서로 겹치게 돼요. 자, 우리가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하죠? 한 사람이 인사를 하면 다른 사람은 듣고 그 다음에 인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기다리기라는 블럭을 좀 써주면 방금과 같은 겹치는 일이 안 일어납니다. 여기 흐름에 2초 기다리기라기 있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기다린 다음에 해보도록 할게요. 다행히 엔트리봇이 말을 하는 시간이 2초이기 때문에 강아지는 2초를 기다렸다가 말을 할 수 있게끔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안녕 강아지야 하니까 안녕 엔트리봇아 이렇게 인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좀 전에 공부한 움직이기와 말하기 블럭을 이용해서 교재에 있는 미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미션 첫 번째 미션이고요. 멍멍이와 야옹이가 번갈아 가며 대화하는 그런 장면을 만드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선생님의 설명을 듣지 않고 꼭 한번 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어려운 친구들은 선생님의 설명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여기 오브젝트들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강아지는 남겨두고요.
고양이를 찾아서 넣어줘야겠어요. 여기는 고양이. 네, 추가를 좀 해야겠네요. 네, 고양이도 이렇게 하고요. 자, 강아지와 고양이 이렇게 있습니다. 배경화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아무 배경이나 상관없는데요. 혹시 배경을 지우고 싶은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눌러가지고는 안 지워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배경 화면들은 오브젝트로 들어오게 되면 무조건 잠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자물쇠 모양을 눌러서 풀어줘야 돼요. 풀어준 다음에 X를 눌러야지 이렇게 지워지게 됩니다. 아셨죠? 네. 자, 그러면 고양이부터 한번 코딩을 해보도록 할게요. 고양이가 근데 이렇게 강아지를 보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오른쪽을 보고 있네요. 일단 이거부터 먼저 왼쪽으로 보고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김새에 가시면 여기 블럭들 중에 쭉 내려다 보면요, 여기 좌우 모양 뒤집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좌우 모양 뒤집기를 이용해서 실행하면 이렇게 고양이가 왼쪽을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야옹이가 인사를 하면 좋겠죠? 그래서 어떻게, 아까 인사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네, 생김새에서 위에 안녕, 이 블럭을 이용하면 되겠죠. 네.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안녕이라고 귀엽게 말을 할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2초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 안녕 이렇게 되겠죠. 네, 강아지도 안녕 엔트리 보시라고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되는데 이 부분을 이제 바꿔주도록 할게요. 네.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요. 선생님이 시간 관계상 이 정도까지만 선생님은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은 고양이와 야옹이가 한 3번, 4번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해주면 좋겠고요. 대화뿐만 아니라 움직임도 같이 있으면서 대화가 진행이 되도록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이름을 좀 정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정해주고요. 자신의 이름도 여기다가 꼭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해서 끝내면 안 되고요. 반드시 저장을 눌러줘야 돼요. 여기 저장하기 있죠? 네, 이거를 저장하기를 꼭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만든 프로젝트가 저장이 됩니다. 자, 그럼 이 저장된 프로젝트는 어디서 확인하느냐? 오른쪽 위에 가시면 자신의 아이디를 한번 눌러보세요. 여기서 작품 조회가 있습니다. 작품 조회를 눌러보시면 자, 이렇게 좀 전에 만들었던 고양이와 멍멍이가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이 보일 거예요. 자, 이렇게 저장만 하면 끝이냐? 그게 아니죠. 네. 선생님이 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들 선생님 우리 영재원 학급에 들어왔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셔가지고요. 작품을 공유를 할 수 있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급 공유하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눌러가지고요. 아직은 전시한 작품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전시를 해줘야겠죠. 네, 여기 오른쪽 위에 플러스 작품 공유하기라는 게 있습니다. 눌러가지고 좀 전에 자신이 만들었던 고양이와 멍멍이 이것들을 바로 올려주시면 돼요. 이 전체 동일하시고 블로그에서 올려주시면 간단하게 이렇게 자신의 작품을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제목이랑 선생님 이름도 있으니까 딱 알아보기가 쉽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1교시 즉 1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이걸 올려주셔야 되고요. 선생님이 이것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줄 건데요. 과제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전래동화도 괜찮고요. 뭐 백설공주, 신데렐라 이런 외국 동화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 동화의
한 장면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네. 대신에 한 1분에서 2분 정도 이루어지는 이야기를 만들어주면 될 것 같고요. 이거를 만드는 거는 다음에 영재원에 와서 만들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어떤 이야기의 한 장면을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지 그 한 장면을 선생님이 안내해둔 그 링크를 타고 가시면 패들렛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거기에다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패들렛 링크는 선생님이 올려놓은 글 밑에 보시면 링크가 있으니까 거기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링크를 타고 가시면 이렇게 이야기의 한 장면을 애니메이션으로 라고 한 패들렛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여기 플러스를 누르시면 제목을 간단하게 넣을 수 있고요. 제목은 선생님이 예를 들어 이렇게 하고요. 자신의 이름도 꼭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데렐라의 어느 이야기, 어느 한 장면을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으로 나타낼지를 적어주시면 돼요. 예를 들면 신데렐라가 9시가 되자 밖으로 나갔다. 뭐 이렇게 선생님이 지금 대충 썼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한 장면을 이렇게 글로 잘 적어주신 다음에 게시물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이 참고도 할 수 있고 선생님도 과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다가 꼭 써주시는 거 과제니까 잊지 말고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영재원에 와서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